그래서 간단히 제가 위에 선배님이 빼먹은 시간 충분해서 한 5분 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가 함께 성장을 위해서 성찰하고 자기 자신이나 공동체의 성찰하고 그리고 또한 실천하는 것이다. 네. 우선은 목차 보면 얘도 이제 맛이 다 갔나요? 안 내려가시네? 네, 맛이 갔네요. 맛이 갔나 봐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냥. 예, 거기서 엔터 쳐서 눌러주시면. 예. 우선 제 소개부터 할 텐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이제 상담사로 사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넘기고요. 이게 안 되네요. 자, 저는 이제 그 2009년도에 입학해서 12년도에 4학년 때 연합회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3년도에 바로 이제 충남대 교육학과 들어갔는데, 박민희 선배는 교육학과 평생교육 쪽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상담 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줄기차게 공부해서 이제 지금 하는 일이 심리성장연구소 자람이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아직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자람이라는 또 비영리단체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자람에서 하는 일이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아이들 선도위원회 열리면 사회봉사 갔다 오고 특별교육 갔다 오라고 이제 징계를 받아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너희들이 잘 클 수 있다. 여기서 한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러면서 좀 긍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은 세종에 가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학력은 뭐 남들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방송대 졸업하고 나서 석사 들어가서 상급을 땄어요. 상급 따고 석사 졸업하고 박사 들어가서 이제 2급을 따고 지금 이제 1급 딸 차례죠. 예, 1급 따려고 준비 중이고요. 다음이요.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직업 상담사는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고졸 이상이면 되고 시험 봐서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는데 좀 이름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지만 모든 일을 온갖 상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청소년 상담사에 관련된 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홈페이지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저기 청소년 상담사 블럭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 다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청소년 상담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부터 해서 맨 처음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정부터 해서 관련 기관 법 만들고 하면서 청소년 상담사가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그 다음 죄송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도 급수가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사 지금 졸업하면 2급 따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3급 땄대요. 남과 1위더래요. 아무도 상급을 안 땄어요. 평생교육사. 근데 이제 그거는 상급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상급을 따신 거예요. 우리는 2급 따죠. 근데 여기 평생교육사는 대학교 4년제 졸업하면 상급부터 시작해요. 3급이 가장 그 연수가 꽂힌 거예요. 연수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급 따고 1급 따고 하면서 하는 일을 저런 일도 할 수 있죠. 예, 다음. 청소년 상담사 시험 과목은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대 졸업하고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평균 60점 이상인데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한 과목 꽈락돼서 이게 탈락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 한 과목 꽈락 그것만 신경 쓰시고 평균 60점 넘으면 되는데 대부분 떨어지시는 분 평균이 58점, 59점 이렇게 나와요. 예, 다음.
청소년 상담 발표틀 현황인데 저기 빨갛게 글씨 써 있는 게 2015년도 제가 상담사 상급 딸 때 그때 이제 나온 저기 수가 10,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협회를 만들어도 된다. 너희들끼리 뭔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도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빨간 글씨 써 있는 게 2급 제가 자격증 딸 때. 자격증은 지금 엄청 많이 땄어요. 거의 3만 명이 땄어요. 그다음 근무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제 저 위에 있는 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취업하실 때 이제 그 자격증이 청소년 상담사 3급, 2급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취업하시고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3만 명이 땄는데 여기 취업한 인구는 3,000명 정도죠. 나머지 분들은 그거 들고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다음.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도 있어요. 각 학회마다 이렇게 자격증 이름이 조금씩은 다른데 결국에는 상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셔서 등록하시고 이제 절차 밟으셔서 하면 되고요. 다음. 자격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학회 들어가시면 다 안내돼 있어요. 다음. 자,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얘기예요. 상담사는 양질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이 정의를 내리게 된 배경은 작년에 세종 가서 상담을 하는데 하나이가 그 사회복지사하고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대요. 1시간 와서 휴대폰만 보고 가고 뭘 물으면 네 아니요 만 하고 이렇게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다음에 인계가 된 거예요. 이제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목표를 뭘로 세웠냐. 이 아이를 1시간 안에 3번만 웃기자. 그러면 얘랑 나랑 친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작전대로 했는데 작전이 성공했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스스로 알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사례 회의할 때 했더니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으면 왜 아이가 입 다물고 있던 아이가 입을 열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양질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상황 속에서 어떤 걸 문제라고 느끼는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지할 자원이 무엇인지 아니면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색하면서 스스로가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끔 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질문만 쏙쏙 잘하면 훌륭한 상담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 과정은 에너지를 나눕니다 했어요. 제가 뭐 긍정적인 질문을 한다고 그 아이가 그 답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근데 다만 실천할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가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내담자도 변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식 같은 것도 공유를 해줘야 돼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생각한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이런 이제 지식적인 공유도 필요하고 회복이라고 써 있는데 회복은 두 사람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 회복을 위해서 상담사가 병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획이 상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담자 회복을 돕지만 상담사는 스스로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만의 회복하는 방법을.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쓴 게 그런 거예요. 성폭력 상담사가 겪는 대리회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회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상담사뿐만 아니라 내담자 회복도 돕고 자기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상담의 출발은 사랑이다. 네. 공자님 말씀도 사랑인 거고, 그죠? 예수님 말씀도 사랑인 거고, 모든 성서의 얘기도 다 사랑이지만 상담의 시작도 사랑이다. 다만 내담자가 찾아올 때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가 이제 상담적인 기술만 장착했다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이 전달이 안 돼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근데 왜 마음이 안 통하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이 내담자는 변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측은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세밀한 관찰력도 필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들어왔는지 어떤 말을 하는데 말하는데 표정은 다르게 표정을 짓고 있거나 이러면 그 세심한 차이를 한번 이렇게 툭툭 질문해보면 거기서 이제 또 답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력을 뛰어나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상담의 트라이앵글 균형을 원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내담자들한테 주로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하거든요.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 저 인지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 나와요. 가끔씩은 아이들은 청소년기 아이들은 저 인지적 부분이 꺼져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면 행동이 바로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제 징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생각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른들의 내담자는 어른은 주로 이제 생각이 좀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과잉 일반화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지적인 부분을 건드려 주려면 상담사들은 상담 기술도 배워야 되지만 인문학적인 철학 같은 거, 역사, 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능통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 시대엔 지금 이런 각도에 보면 이 말이 아닌 것도 같고 이 말이 네 생각이 옳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 부분을 건드리려면 우리는 이제 모든 인문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아까 평생교육 얘기했지만 상담이야말로 진짜 평생교육인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발적인 행동, 뭐 감정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생각이라는 걸 한번 컨을 쳐서 그래서 생각과 행동과 그 감정이 잘 일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담의 이제 최종 목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사로 늘 해야 되는 거는 내 감정을 항상 살펴보는 거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 네가 화가 났어? 화는 참아야지는 생각이고 화가 났다? 그래 그거 알아. 너도 화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알아차려주고 내가 다독여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담자의 화나는 감정도 그걸 받아주고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나올까요? 예. 자, 인간의 기본 감정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기본 감정들이 너무 좀 과해지면 기쁨도 과해지면 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조증이라는 것도 있고 저렇게 과해지면 슬픔도 과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뭐 이렇게 과해지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알고 배우고 하면 상담은 이제 기본 감정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힘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다음.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